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와 주요 유튜브가 합동으로 영상통화로 대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튜브는 유튜브 연합회 소속 봉주루 방송,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 공정방송, 그리고 홍영락 TV입니다. 5개 유튜브 방송 구독자를 합치면 약 50만 구독자가 시청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각각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시청하시는 각각의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후보입니다. 해운대갑의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가 계시는 한근영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강남 선거구와 같은 게 해운대갑 선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운대갑 한근영 후보는 지금 나이가 28세입니다. 28세. 그리고 우리공화당 최고위원도 지금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나라 정치판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젊은 후보다. 대단히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벌써 국회의원을 두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20대에 도전하고 21대에 도전한 겁니다. 이번에는 또 특히나 지난번에는 계속 지역구를 해운대 을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해운대 갑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사연은 조금 이따 직접 만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영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영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젊은 샤이 보수 한근영 후보 일단은 고생하시죠. 예, 고생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샤이보스가 아니라 예. 확실한 투쟁하는 진짜 젊은 우파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이 일반 시청자들한테 의미가 좋게 샤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코로나로 힘들게 지금 선거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더 힘든 건 국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부산 지역과 해운대갑 지금 지역구 주민들한테 용기 내시라고 격려의 말씀 한마디 간단하게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해운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자, 우리공화당 해운대갑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 7번 한근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에다가 경제, 안보,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위기인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국민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도 이 저당 잡힌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산 주민들이라면, 해운대 주민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겨낼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고 용기 내어서 한번 이겨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젊으신 분이니까 힘이 저도 에너지를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처음에 앞에서 얘기했는데 해운대 을 선거구 지난번 20대 보궐선거로 나섰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해운대 갑으로 굳이 선거구로 옮긴 이유는 뭔가요? 해운대 을 지역은 지난번에 제가 2018년 6.13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이뤘던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곳이기도 해서 제가 예. 지난번에 당을 대표해서 당을 홍보도, 그리고 당을 대표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도 예. 젊은 제가 이번에 그때 후보로 나가게 됐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총선이 이루어져서 왜?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그 지역 국민들과의 의리도 있고 하니까 예. 또 그곳에 예비후보 활동을 한 2달 가까이 거의 했었습니다. 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해운대 갑 잡아야 된다, 하태경을 탄핵 역적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산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분들의 네.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태경이라는 해운대 갑의 후보가 타 당에 나가 있었고 자연 도태될 거라고, 석동현
좋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해운대 을로 마음 편히 등록을 했었는데 예. 이자가 뻔뻔하게 탄핵 역적이 합당을 해서 들어오더니 해운대 갑에 자리를 꿰찼습니다. 예. 저희가 탄핵 5적을 넘어서 탄핵 7적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예. 탄핵 5적은 사실 지금 다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그다음에 홍준표, 예. 그다음에 권성동. 2명은 무소속으로 나왔고 3명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예. 지금 다 공천에서 배제가 되었었는데 예. 근데 안타깝게도 탄핵 7적 2명이 서울의 이해운, 그다음에 부산의 하태경 2명이 살아남았어요. 예. 이 탄핵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그리고 재정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하태경이 국회로 다시 들어가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갑으로. 아, 그렇군요. 그 하태경 의원을 잡으러 해운대 갑으로 뛰어들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덤비십니까? 실제로 제가 뛰어보니까 예.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하태경 개인에 대한 평판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냥 당의 배경 그리고 아무것도 그냥 정치에 기반을 없는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인지도 2가지밖에 없다고 사실 보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만나보니까 별로 그렇게 사람 자체가 뛰어넘지 못할 산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민 여러분들과 발로 부딪히면서 많은 격려도 받고 있고 진짜 저런 국민을 위하지 않는 주민들과 얼굴 한번 대면하지 않는 자기 임기 동안 그러한 사람보다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한근영 후보님, 오늘 젊으신 분이니까 사실 유튜브에서는 젊은 분들 만나보기가, 후보자 만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분이시니까, 제가 좀 이것저것 좀 잡다한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증도 네. 많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좀 말씀을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같은 보수라고 아까, 그건 보수가 아니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보수 진영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네. 우리 한근영 후보 같으면은 그쪽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굳이 보니까, 우리 공화당 후보로 나서고, 또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를 우리 애국당에 가입하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네, 공화당 전신이. 예. 근데 굳이 이런 시류에 대우를 받는 곳으로 안 가고 우리 공화당을 계속 당적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그쪽에서 유혹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얘기도 있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거대 정당이라는 저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가치를 이미 상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부터 사실 그 가치는 이미 상실을 했지만 그게 이제 포면적으로 드러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의 지읒자도 몰랐었는데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제가 예. 스스로 보수인지도 몰랐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영삼이라는 자가 이제 3당 합당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소리를 했더라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호랑이 잡으러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호랑이들이 이미 다 잡혔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의 과거의 잘못된 3당 합당의 오류, 정치권들의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국민들을 믿지 않고 비겁하게 숨었던 가짜 보수들을 이제는 진짜 속아내야 할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탄핵 때부터 그리고 이제 대선을 거치고 그때 지난 대선이죠. 대선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도 처음에 대한애국당을 지지를 했던 거 아니고 처음부터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믿고 따랐던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 자들은 또 태극기마저 진실을 국민을 진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나온 이 태극기마저 속이려고 드는구나 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당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당적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오고 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후보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정치하는 게 아니고 가치와
그다음에 진정성 따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포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존경스럽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출마도 하셨는데 보궐선거. 그다음에 사실 지금 학교도 지금 석사 과정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자공학과. 예, 맞습니다. 부경대학교.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야 될 나이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정치를 지금 계속하는 뭐 동기와 이유를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정치는? 이번 선거 끝나고, 예. 그래도 제가 뭐 정치에서 아예 발을 이미 제 학업으로 돌아가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는 할 거지만, 예. 그 업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정치 쪽에 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예. 뭐 제가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을 도와서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 열기는. 그게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나면, 예. 휴학 시점이 끝나요. 2학기 때부터는 복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퇴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번 선거를 끝나면 아무래도 복학을 하고, 복학을 하면서 이제 정당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선되셔가지고, 자퇴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또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방법도? 그런 길도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선되는 게 좋으시니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 좀 자질구레한 거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이렇게, 사실은 웬만한 사람도 자기 경력 가지고 국회의원 도전을 못 하는데, 젊음 가지고 하시기엔 좀 그렇다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의원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국회의원으로 출발한 뭐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뛰어난 인재,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 혹은 이제 재능이 많은 사람 정말 많은데, 예.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지난 보궐선거 때도, 제가 국회의원을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기보다는, 저의 그동안의 모습을 봐주고, 저의 진솔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봐준 우리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등을 밀어주셨고, 제가 그 등 떠밀림을 넘어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온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제 우연이 겹쳐서, 저는 약간 인연이 되고 운명이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가는 길이 그러한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잠깐 한 10여 분 얘기해봐도 우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능력도 갖추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이런 젊은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치 이외에 좀 잘하는 게 있습니까? 뭐 잘한다기보다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축구를 했었거든요. 축구요? 네, 축구를 하다가 근데 축구를 안 한 지는 거의 한 10년이 넘어서 축구를 잘한다고 얘기하진 못할 것 같고요. 예.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원래 전공하던 게 그냥 전자공학과가 아니라 반도체 쪽이거든요. 예. 반도체를 설계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들을 제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전공을 하고 있다가, 휴학을 하게 됐는데, 저랑 같이 석사, 연구를 같이 했던 두 친구가 지금 다 삼성전자 연구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죠. 제가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제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그쪽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한 번씩 들지만, 아쉬움이지 절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 비겁하게 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니까 저는 이 나이에 조기 축구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축구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축구 하루라도 안 하면은 정말 막 하루가 기분이 찌뿌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동질감 많이 느끼네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전 10년 이상 축구를 거의 안 해가지고. 예, 아니, 이 나이에 맞게 합니다. 아침마다. 요즘은 또 몸이 아파서 조깅으로 바꿨는데, 아침마다 합니다. 예. 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요.
사실은 해운대갑에 하태경 의원 잡으러 뛰어들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외에 뭐 정치적인 이념, 정체성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께 한 말씀 좀 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하태경 본인에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아무 생각 없이 속고 있는 국민들을 보고 있으니까 참 되게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전향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당신이 또다시 보수 국민들을 우롱하고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또다시 이렇게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뻔뻔한 모습이 반드시 이거는 국민을 넘어 하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국민을 섬길 줄 모르고 그냥 언론과 그 다음에 당권파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위한 정치 계속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팔아먹고 이제 보수는 이미 그 전에 점령을 했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나는데 절대 보수파 국민들이 멍청해서 당신들을 계속 뽑아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의 우국 충정이 너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확신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당신들한테서 미련을 못 버린다는 거를 이번에 그 미련까지도 당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절대 못 넘을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의 무서움이 뭔지, 특히 보수파 국민들의 무서움이 뭔지,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당신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매운맛을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오만한 그 위선적인 얼굴에 진짜 정치 하태경이라는 그 이름에 침을 뱉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 그리고 제대로 된 진짜 젊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정치 반드시 그 바람을 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태경 씨 지켜보세요. 예. 아니, 한 후보님.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갑자기 뒤가, 모골이 송연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좀 긴장해지고, 쭈삣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 나이 먹은 세대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똑바로 선택도 해야겠다. 이 젊은 세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슨 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세대 가치가 이렇구나. 이걸 제가 느껴지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동안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해운대갑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가 있는 한건영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도 겸하고 계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해 주신 유튜브 연합회 소속 봉주로 방송, 선구자 방송, 그리고 영우 방송, 공정방송, 홍영락 TV에 각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전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만들어요.